도전의 천리길 49번째 도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농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수어통역사 김준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오늘이 벌써 이제 준호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네.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방송 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재밌고 네,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준호 씨와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호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수어 통역이 쓰이는 분야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 수어 통역이 활용되는 곳은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게 TV,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데 TV 그리고 뭐 여러 행사, 국가기관의 행사 이것 말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법원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요? 네. 그리고 경찰, 병원, 뭐 의료에 관한 것들 네. 아니면 뭐 개인 뭐 주민센터, 뭐 동사무소 이렇게 활용이 되게 무궁무진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호 씨는 주로 어느 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어 통역도 하고 계시고 네네네. 뭐 법원도 가보셨어요? 법원은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통역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통역을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한 번 갔고요. 네. 그리고 경찰은 몇 번 들락날락했었고. 네네. 혹시 국회에도 가보셨나요, 그러면? 국회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앞에까지만 가봤고 안에는 못 들어가봤고요. 그리고 이회 통역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회 통역도 몇 번 했었습니다. 이회 통역이 뭐예요? 이제 각 군이나 이제 각 구마다 이제 이회에서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뭐 상반기 실조, 뭐 하반기 실조,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 때 몇 번 했었고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이제 수어 관련된 교육도 혹시 다니시는 거예요? 교육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은 청인들을 상대로 네, 청인들 상대로 했습니다. 간단한 수어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은 이제 학교 후배나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을 조금 이제 시간 짬짬이 될 때마다 하고 있고요.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후배는 이제 저희 직속 후배다 보니까 이제 통역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수어 통역이 활용되는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되게 밝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수어 통역의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다는 안 해봤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 방송 TV에서 나오는 방송 통역을 해보고 싶어요. 뉴스. 네, 뉴스 통역. 통역을. 그러면 정말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수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엄청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약 3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정말 뭐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동안 어떤 피해 뭐 이런 건 안 받으셨었나요? 저는 일단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네네. 아직까지 안. 네네. 와,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이 계기로 이제 수어 통역사에 약간 빛이 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확진도 많이 늘어나고 확산도 네. 빠르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일단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본부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 수어 통역사가
옆에서 이제 수어 통역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방송 통역, 그러니까 TV의 뉴스 통역을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나오다가 이렇게 크게 나와서 이제 그 부분은 수어 통역사다. 약간 이렇게 약간 인식이 많이 아. 드러나서 네, 그 부분이 약간 빛이 발해서 이제 수어 통역사가 약간 좀 많이 네. 발전했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마스크를 이제 의무화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어 통역사는 일단 마스크를 빼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아. 수어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표정은 이제 말할 때 액센트다라고 제 개인적인 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 아프다면 나 어디 아파. 나 머리 아파. 이럴 때 약간 액센트가 약간 낮아지면서 진짜 아. 아픈 뉘앙스 뭐 그게 아프니까 전달이 말도 네, 되니까. 전달이 되니까 이것처럼 이제 수어만 뭐 이게 아프다라는 수어인데요. 아프다가 그냥 무표정으로 이것보다는 진짜 아파서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아. 확실히 전달이 되니까 네. 그것으로 임해서 이제 마스크를 빼고 수어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맨 처음에는 청인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마스크를 꼭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개인적인 통역도 그랬고, 네, 그냥 뭐 어디 섭외 가거나 그럴 때도 항상 말을 한 게 뭐냐면, 일단은 마스크 벗어도 되냐고 일단 여쭤보고, 지금 의무화라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수어 통역사가 이제 표정도 이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수어 통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들으면 마스크를 벗고 통역을 진행을 해요. 네. 그게 표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네, 거의 되게 뭐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수어 통역사인데 어떤 마스크를 씌우는 거는 청인들의 뭐 입안에 자갈을 불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니까 네네.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쓰면 안 된다. 네, 이런 걸 또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새로운 용어는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수어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수어로 정리할 때 보면요. 일단은 뭐 영어를 따서 뭐 수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모양 같은 걸 이제 코로나가 아. 이제 수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C 모양에서 이제 반대쪽은 손을 쫙 핀 다음에 손바닥을 대고 이제 핀 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제 약간 구부리면서 돌리는 건데 이게 코로나. 약간 그 세포를 네네네. 흉내낸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한에서 먼저 네네네.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표현이 왜 되냐면 일단은 우한이라는 수화가 이렇게 우한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서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수어를 만들 때 세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수어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제 체계가 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저희는 그걸 보고 이제 수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어를 좀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여러 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네네. 되게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잘못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좀 다르게 전달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대표적으로는 수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깝다라는 수화도 되고 귀엽다라는 수화가 되는데 귀엽다랑 아깝다가 완전 대비되는 그렇죠. 단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뭔가 문맥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 표정으로 많이 바뀌어요. 표정으로는 귀엽다가 귀여운 표정을 진짜 이렇게 하면 귀엽다가 되고 아깝다는 아까워 이럴 때 이제 표현이 되니까 표정 하나로 이제 수어가 완전 뜻이 바뀌는 수어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표정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또 손가락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싶은 것 같습니다. 그 수어 통역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의 점이 있다면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솔직히 한국어도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의미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통역을 하다가 의미가 잘못 전달할 때 그럴 때 좀 아. 많이 좀 혼자 자책감을 많이 가지죠. 네. 의미를 이제 잘못 전달할 때. 전달 그거는 이제 수어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한국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네.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네요. 가능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대비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반대라는 의미도 있고 뭐 비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였지? 뭐 대비, 네네네. 뭐 대비하다 뭐 이런. 네. 미리 대비하다. 네. 이럴 때도 뭐 사전 준비할 때 이렇게 네. 세 가지로 쓰이잖아요. 근데 분명 수어를 할 때는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는 이거랑 이거랑 반대라는 뜻인데 아. 모르고 비교를 한다고 수어를 치면은 아. 이제 거기에 일단 좀 이해가 잘못되고 와전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개인적인 요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수어는 계속 통역을 하면서 혼자 생각해 보고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린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일단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 일단 이 부분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요. 네. 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될 수 아. 있게끔. 네네. 야 이런 것도 약간 되게 예. 약간 노하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냥 이제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일상이 되었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잠깐만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 수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생각을 수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힘든 부분도 네네. 생겨나지 않나 싶어요. 네. 다양한 수어 통역을 그동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어떤 통역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었나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 전까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 이제 배운 것도 이제 수어도 이제 기초적인 수어만 했었지 지금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한 적은 없었고요. 왜냐면 네. 일단 그렇게 배운 것보다는 그렇게 배우질 않아서 그래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초적인 단어로 통역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부모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약간 눈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로 이제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제 뜻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 지금처럼 이렇게 통역을 했으면 그나마 많이 나았을 텐데 어렸을 때는 이제 한국어도 많이 몰랐었고 왜냐면 네. 이제 책도 많이 안 읽은 것도 네. 있긴 했지만 뜻을 많이 몰랐어서 이제 기본적인 뜻도 몰라서 이제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아. 뭐 상대적으로 하면 "상대적이 뭔 뜻이야?"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친구들은 다 알다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답변을 많이 해 줬거든요. 근데 아. 이거와 별개로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무슨 말을 들었었냐면 혼혈인이라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런 뭐 부족하다는 뜻을 모르면 "부족하다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면은 뜻을 얘기해 주고 "혹시 혼혈이냐?" 라고 되게 많이 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야."라고 부끄럼 없이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야?" 하면 "청각장애인이야."라고 부끄럼 없이 말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혼혈인이라고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어 통역을 전달을 할 때 많은 부분을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이제 많은 분들한테 '통역을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제 성인이 되어도 언어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네. 항상 저도 막 그런 언어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나이 때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막 그렇게 즐기고 싶은데 부모님 통역도 해 드리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정말 저는 더 네 대단하고 그때의 준호 씨에게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최대로 이제 수어 통역을 해 보신 시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4시간 정도를. 네네네.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셨네요. 통역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이 있으셨나요? 뿌듯했던 점은 상대방이 이해를 바로 하고 이제 네. 그걸 이제 이해한 대로 이제 이행할 때 이럴 때 되게 뿌듯하고 그거를 성취할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내가 전달을 되게 잘했구나 이렇게 네네. 느껴질 때. 네, 맞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 계획이 있다면 네. 일단 첫 번째 계획은 방송 통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 네. 계기로 이제 이게 나랑 적합한데 하면 그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서를 이제 한국서랑 한국어를 마스터한 상태에서 국제서를 배우고 영어도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해외 이제 다닐 때마다 부모님도 같이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기로 부모님한테 약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네. 앞으로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남북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점점 남북이 사용하는 말과 글의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남북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 통합도 시급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됐을 때 말글이 달라질수록 정말 큰 혼란이 올 텐데 이런 것들이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준호 씨가 하시는 일들 그리고 농인분들과 수어 통역사분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랑 그리고 이제 국민통일방송이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